수학2 이제 함수의 극한 처음 시작하는데 촬영하는 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결석하는 인간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평상시에 수업하던 거랑 다를 거는 없고. 응. 노트가 왜? 뭐가 써 있어? 왜? 별로야? 네. 그러면 다 그거 없어요? 어떤 거? 그냥 흰색 노트. 아, 있어. 근데 이건 옛날 버전이라. 아, 아니네. 우리가 원래 노트가 흰색 노트가 있나? 원래 그거 없지 않아요? 줄? 줄 있어. 생겼어. 줄이 없는 걸 원해? 네. 지금은 없다. 안 할게요. 그러면 A4, 그래. 그래가지고 일단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8월 8일, 우리 8월 8일 개강이잖아? 8월 8일부터 9월 시작하기 전까지 요거 1등급 만들기 뭐 당연히 안 받겠지만 책이 굉장히 얇고 뭐 제목이랑 별로 상관없고 1등 뭐 별로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운데 뒤에 조금 몇 문제 빼면 별로 안 어렵고 문제가 작어. 문제 수가 적어서 충분히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 바퀴를 당연히 다 돌아. 방학 동안 한 바퀴를 다 돌고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 우리 마플 교과서를 쓰긴 쓸 거거든. 그래서 요거 한 바퀴, 이거 0.5바퀴 이게 방학 계획이야. 9월 전까지. 그러니까 요 1등급 만들기로는 적분 끝까지 다 하고 마플 교과서로 중간고사 범위까지 하는 거예요. 요게 계획이고 이거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계획이야. 계획. 이렇게 할 거고 어떻게 되든 저 끝나는 게 이제 목표야. 방학 중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적이냐면 엄청 급해. 지금 마음이 엄청 급하고 방학이 짧잖아. 우리 그리고 방학에는 그거 없는 거 알죠? 원규야 우리 일요일날 원래 뭐 하냐 수업? 기야 준혁아 벌써 자? 일요일날 우리 원래 뭐 해? 그래 안 해. 그리고 우리 그 수원 심화 하던 학생들도 이제 심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요일도 똑같이 진도의 연속. 근데 이제 선생님 좀 고민되는 게 일요일 날 각자 과목별 반으로 가다 보면 다른 반 학생들끼리 이렇게 섞일 거야. 예를 들면 확통이면 다른 반 애들도 있을 거고 기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좀 지금 아직 해결을 못 했는데 어쨌거나 주 3일 다 수투만 한다. 그래서 2학기 뭐 수투 잘 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우리 때부터는 수원 수투가 다 수능범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투를 잘 하는 게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돼. 그게 일단 이 방학의 기조야, 기조. 오늘 이제 개강이라서 살짝 설명을 좀 해줬고, 이제는 약간 슬슬 필기하면서 보면 되는데, 사실은 수학2를 내가 이거 똑같은 내용 필기를 언제 했었냐면, 겨울방학 때 했어. 그리고 또 언제 했었냐면, 지난 4월 달에 우리 왜 또 특강 했었지? 수학2 특강. 아까 그 책 갖고 왔잖아. 올림포스. 그때도 똑같이 했어. 근데 뭐 당연히 다 까먹었을 테니까. 천천히 개념을 정리하고요. 취지를 잘 알아야 돼. 이 1등급 만들기를 할 때는 좀 되게 금방금방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이건 빨리 한번 돌려고 하는 거라서. 마플 교과서로 넘어갔을 때 심화 개념이랑 뭐 복잡한 것들 다 한번 정리해 줄 거니까 요거는 일단 빨리 스피디하게 한번 간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부터 가볼게. 개념을 그러니까 엄청 빠삭하게 요 타임에 정리하진 않을 거야. 그냥 적당히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만. 문제풀이가 가능할 정도만 개념을 짚고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이제 가는 거죠. 이 책은 문제집이잖아요. 개념서가 아니잖아. 그래서 함수의 극한 나오면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은 이거야. 이게 제일 처음 만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 선생님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수학2는 우리 수원이 어렵잖아. 수원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수로그, 삼각, 수열 이게 그냥 크게 관련이 없는 세 덩어리로 돼 있거든. 수학1은. 근데 수학2는 안 그래. 함수의 극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심지어 적분까지 거의 한 줄기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이 수학2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디가 제일 힘드냐? 여기가 제일 힘들어. 니네가 극한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고 여기 처음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 그래서 여기 극한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 극한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속이 되고요. 미분은 사실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오히려 여기보다.
수렴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 수학 2를 배울 때 다 이거랑 관련이 있어. 근방, 근처 이런 거 우리가 생각 안 해보거든. 예를 들면 무슨 소리냐면 fx를 적당히 아무거나 잡아볼게. fx는 뭐 쉬운 거 x 더하기 1 이렇게 잡아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당연히 나와.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걸 생각했던 거지 여지껏. 여기 1을 넣으면 뭐가 나와? 뭐 이런 딱 그냥 정확한 함수값. 그게 우리가 여지껏 했던 거야. 함수라는 걸 배우기 시작한 게 중학교 때부터니까 중학교 때부터 우리는 계속 뭐만 한 거냐면 함수값. 딱 넣어서 딱 나오는 그 함수값. 즉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포인트, 물론 포인트도 중요한데 새롭게 추가되는 개념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 근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낯설죠. 처음에 사실은 봐. 이게 준혁아 이게 그냥 선이야? 너 이거 지금 선으로 보이니? 그럼 뭐로 보여? 아니야. 선으로 보이지 말고 뭐로 보여? 아니지. 무수히 많은 점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이라는 건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거거든. 그 점들을 좀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게 여기서 이제 한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포인트에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그게 일단 수학 2의 개념의 처음 출발이에요. 그래서 근방, 근처 이런 얘기들 하게 되고 우리가 x는 1일 때 f값이 얼마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제 그게 아니라 x가 1로 다가갈 때 1 근처에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게 일단은 수렴한다라는 얘기의 처음 출발이야. 일단 시작하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갖지는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x가 이거 그냥 1 기준으로 할게. 1에 가까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근방이나 근처가 그런 소리잖아. 가까워질 때 fx가 다가가는 쉽게 말하면 목표점 같은 거. 여기 사이시옷을 쓰나 모르겠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냥 쉽게 뚝딱 그리지만 그게 아니고 x가 1일 때가 아니라 1로 점점 다가가면 점점 1로 접근하면 그 함수값들을 계속 넣다 보면 함수값도 계속 어딘가로 가잖아. 즉 y값도 어디를 향해 가잖아. 어디를 향해 가잖아. 그 향해 가는 데가 어디야?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살펴보는 게 이제 수학에서 하는 얘기다. 이제 계속 그런 소리고요. 이 목표점, 지향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다가가는 곳 극한값 이렇게 부를 거라고. 그래서 x가 1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값 그렇게 이름을 붙여. 극한이라는 그 단원의 이름도 다 이제 여기서부터 와요. 왜 극한이란 말을 쓸까? 극한이란 말을 왜 쓸까요? 원규야 왜 써? 극한이란 말은 언제 쓰는 거야? 뭐 다른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다. 그지? 극한.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런 말이 추가돼 있어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가는데 적당히 뭐 대충 근처 그게 아니라 정말 좀 실수는 저 선을 꽉 메우고 있잖아. 그 꽉 메우고 있는 실수들을 다 생각해서 아주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제 그런 거에 쓰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수렴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고 다가간다, 모인다. 그래서 수렴값이라고도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새로운 표현들이니까 그냥 익혀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극한값이나 수렴값에 대해서 미리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은 얘네들은 유한, 확정, 실수값 요걸 잘 외워놓으세요. 극한값이나 수렴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유한한 값이어야 되고 확정된 값이어야 되고 그리고 실수로서 존재하는 값이어야 돼. 요 얘기 이제 계속 할 거거든. 저게 왜 중요한 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 얘기가 막 길게 했지만 별거 없어. 다가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다. 그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함수값을 얘기할 때 f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2라는 표기를 썼잖아. 이거 사실 표기죠. 우리는 이게 지금 너무 마치 한글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적응되는 표현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는 새롭게 정의한 표기거든. 중학교 때 배웠던 표기잖아. 그러면 극한값을 표현하는 표기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표기에 대한 문제예요. 이미 뭐 우리가 많이 선행을 해서 잘 알지만, 자, 극한, 그래서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지. LIM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1 집어넣었다. 여기는 1로 다가간다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써. 그치? 그리고 여기에 그 대상이 되는 함수 식이 오면 돼. 그래서 그 값을 뭐 우리 x가 1로 점점점 다가가면 실제로 값이 2는 아니지만 아까 그랬잖아. 목표점을 말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목표점이 2죠. 2를 향해 가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목표가 2다. 그래서 2라고 쓰면 돼. 그냥 이게 표기하는 방식이야.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요거를 저 식을 살려서 쓸 수도 있어. 리미트 읽을 때 이렇게 읽어. 순서대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이게 처음에 표기를 내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상하게 배우면 나중에 막 이상하게 읽어. 창피하게. 선생님 리미트 x가 뭐 1, 화살표가 이상하게 읽으면 안 돼요. 읽는 방법 정해져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혹은 다가갈 때. 근데 다가갈 때라고도 안 해. 그냥 갈 때라고 해요. 여기에 실제로 얘의 식을 적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2로 간다. 이렇게 말해도 다 똑같은 말이다. 표기가 그렇다고요. 표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일단 이게 극한값에 대한 얘기였어. 극한값에 대한 얘기고 자, 일단 좀 정리하시고 여기 극한을 하다 보면 아마 이제 어떤 것들하고 많이 마주칠 거냐면 뭐 극한뿐만이 아니야. 이 수투 자체가 온통 다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는 얘기거든. 니네 여지껏은 그런 질문을 종종 했잖아. 선생님 이거 그래프 꼭 그려서 풀어야 돼요? 라고. 이거 그래프 꼭 그려야 돼요. 그런 말 했지만 이제 수투에서는 금지어야. 그래프 꼭 그려. 이거 말이 안 돼. 수투는 다 그래프예요. 함수의 극한을 보거나 뒷단원의 함수의 연속을 보거나 미분을 왜 배울 것 같니 우리가? 심지어 나중에 이과는 미적분이라는 걸 배우는데 미분을 왜 배워요? 미분은 이게 정답이야. 고등학교의 과정에서 미분을 왜 배우니? 라는 말의 정답은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분을 다루는 이 기초미분법을 다루는 게 수학2인데 수학2에서 그래프를 그려요 말아요는 아예 논의의 대상이 아니야. 무조건 그리는 거야. 수학2에서 그래프는 무조건 그려서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그래프가 뭐가 있냐. 왜 니네 극한 단원이 왜 우리한테 처음 어렵고 처음에 하자마자 하기 싫어지냐면 여지껏 너네가 배웠던 그래프 있지? 다 알고 있다고 치고 나와요. 여기 아주 가벼운 예제들만 봐도 책에 봐도 아주 가벼운 예제들인데 이미 다 알고 있다. 거기 책 8페이지 좀 봐봐. 이 심지어 1등급 만들기에 이 400 몇 문제 중에 첫 번째 1번 문제 봐봐. 거기 8페이지에 옆에 조그맣게 1번 문제 있죠. 거기 2번에 있는 그런 함수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불러? 책 보고 있니? 2번에 있는 그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뭐야? 유리함수. 3번에 있는 거는? 루트 있는 걸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배웠다고 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기억 안 나요? 이런 거 안 통한다고. 그래서 뭐 그래프가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기본적으로 뭐는 그릴 줄 알아야 되냐? 상수함수. 뭐 이걸 모르진 않지. 1차 함수, 2차 함수.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 2차 함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거 아직도 모르면 그냥 내려놔. 수투는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냐면 유리함수 배웠죠.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번 정리를 해줄게. 지금은 뭐가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무리함수 그러니까 배웠다니까. 혹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워본 거 뭐 있니? 특이한 거. 그렇지. 좋아. 이놈의 절대값 함수가 이 극한하고 연속에서는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분과도 되게 중요해지고요. 절대값 함수. 또 뭐 있어? 요거는 약간 뭐 참고인데. 절대값 나오면 맨날 따라 나오는 애 누구 있어요? 있잖아. 그렇죠. 가우스 함수. 그래서 이런 애들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숙지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프랑 관련된 모든 여지껏 배운 내용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래프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뭐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냐? 평행이동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평행이동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또 나오겠어? 대칭이동 할 줄 알아야 돼.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래프에 대해서 그냥 너 이거 알잖아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얘기들이 저거기 때문에 저게 나온다고 당황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미 그 지수로그 함수 하면서도 많이 느낀 게 지수로그 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거든. 그럼 산술기하 평균 까먹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배운 거니까. 똑같아요. 그래프도 다 전에 배웠던 것들이라서 그냥 튀어나오면 받아들이시면 된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짚어줄게. 일단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아까 그래서 자 우리 수렴한다에 대한 얘기를 했지. 너네 이 뒤부터 이어서 쓰면 돼. 언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아까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요렇게요. fx는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 선생님 이렇게 잡았잖아. 다시 복습하는 중이야. 2. 그럼 이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fx는 x가 1로 다가갈 때 2로 수렴한다. x가 1로 이렇게 접근하면 이 그래프의 함수값도 당연히 2를 향해서 이렇게 가요. 그럴 때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그리고 요 2라는 값을 수렴값, 극한값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게 일단 기본적인 처음 출발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수렴하는 건 알겠어. 값이 잘 모이니까. 그런데 또 다른 예시들도 있다고. 자, 예시를 한번 더 적어보세요. 어떤 게, 얘는 식을 한번 적을게. 얘는 식이, 밑에 한번 쓸까? 얘는 식이 이거였잖아. 얘는 식이, 이제 우리 극한이나 연속을 다루다 보면 이렇게 2개나 3개로 쪼개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될 거야.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 얘 x 플러스 1이야. 똑같아. 근데 제한 조건이 붙어. x가 1이 아닐 때. 우리 이런 거에 맞춰서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럼 x가 1일 때 뭔가 정해줘야 되는데 x가 1일 때 함수값은 3이라고 합시다 라고 정한 거야. 그게 지금 gx야. 그럼 요거 우리 맞춰서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려보세요. 여기가 원래 정상적으로 1을 넣으면 얼마야? 2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가 아니라 3이라잖아. 그러면 원래 2였었던 것에서 우리 구멍 뚫는 거죠. 이렇게. 이거 가우스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구멍 뚫어서 그리는 거 해봤지. 2. 그리고 1이 아닌 곳 다른 데는 다 이게 맞아요. 다 x 플러스 1 그리면 돼. 그런데 이게 딱 2일 때만 값을 1일 때만 2가 아니라 여기 3에다 찍으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점에서 포인트만 딱 빼갖고 표시하는 거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이제 극한이나 연속에서 이게 중요한 주제거든. 그래서 이게 함수값이 여기가 있어. 그치? 자, 이럴 때 한번 해볼게. 이럴 때는 아까 여기서 우리 결과를 다시 한번 쓸까? 이거 f1이 2였지? 그리고 자 이제 읽는 법 계속 연습해야 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했더니 그게 2였죠. 아까는 극한값 함수값이 어쨌거나 저랬어. 이 한번 구해볼게. 여기 g 1 얼마야? 분녀가 g1 얼마야? 3이죠? 함수값은 3으로 정하자 그랬잖아. 근데 여기도 그럼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를 생각해 봐야 돼. 자, 이걸 구하는 걸 잘 보세요. x가 1일 때가 아니라 1로 갈 때야. 1로 갈 때. 1로 점점 다가가. 1로 점점 다가가면 그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도건아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2요. 그래. 그래서 2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을 2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들잖아. 아니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무슨 극한값이 2냐? 저기가 아니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조금 개념을 보완할게. 여기 리미트 x가 1로 간다라고 썼을 때 여기 실제로 사실 담겨진 의미가 1은 그럼 아니다라는 소리거든. 1로 점점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1은 아니란 소리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1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을 딱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만 지켜봤을 때는 2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극한값은 2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gx는 x가 1로 다가갈 때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별로 느낌이 없었지. 뭐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랑 뭐 대입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이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개념이랑 이게 관련이 있어? 뒤에? 그쵸? 함수값, 이제 미리 갖고 와서 얘기할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어떤 포인트에서 같을 때를 우리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 뒷단원의 내용이죠. 그리고 함수값이랑 실제로 극한값이 다를 때를 연속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건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으면 그래프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쭉 연결돼 있다는 소리고,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른 점들이 있으면 중간에 한번 턱 걸린다는 거야. 그런 건 연속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연속을 미리 좀 감을 잡으면 좋겠고, 연속이 어쨌거나 그래요. 자, 그래, 표기들이 그렇다. 그 소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리미트 기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시 해볼게. 좀 크게 한번 적어보세요. 기호에 대한 이해. 리미트 이렇게 fx인데, 여기다 지금 계속 어떻게 쓰고 있냐면, x가 어딘가로 다가간다. x가 어딘가로 다가간다, 그 소리죠. 이 다가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아까 그랬었냐면, x가 a는 정작 아니라는 거고, 그쵸? a가 정작 아니라는 거고, a가 아니면은 있잖아. 어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냐면, x가 a보다 클 때랑 x가 a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요. 그쵸? 아니,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 1로 점점 다가가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수직선이다 보니까 다가가는 방향이 양쪽 두 군데가 되거든. 정작 1을 제외한 1로 다가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작은 쪽에서 가는 게 있고 큰 쪽에서 가는 게 있다고. 이것도 조금 이따가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미리 개념을 가져와서 얘기하면 요걸 그러면 뭐라고 부르니?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걸. x가 a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이런 표기를 썼었잖아. x가 a보다 조금 더 작은 데서 다가간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 중에 우극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 중에 좌극한.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가면 개념으로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기호의 표기만으로 봐도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가가긴 다가가. 다가가면 그 값은 아니라는 건데, 그 값이 아니면 다가가는 방법이 양쪽에서 이렇게 두 가지죠. 두 가지면 큰 쪽이 있고 작은 쪽이 있을 거야. 그걸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요. 오케이. 지금 이제 그냥 기본적인 얘기를 얼기설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정리할 부분 있으면 정리하시고, 지금 그냥 개념을 한번 이렇게 쑥 보는 거야. 그리고 이따 책에서 한번 더 보고 문제 풀고 그러시면 돼요. 정리? 됐어? 적고 있어. 책 샀냐? 온다고? 아까 왔다 갔는데? 아까 왔다 갔어. 됐죠? 그리고 우리 그 교과서 특강 듣는 사람들 뭐 넉넉히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야. 내일 모레 그 다음 날이라고. 그때부터 개강입니다, 교과서 특강. 또 까먹고 뭐 그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뭐 안 돼. 자, 적당히 이쯤 되고요. 지금 뭐 혹시 다 못 받아 적은 거는 우리 그 촬영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런 거야. 이 극한 있잖아. 그리고 수렴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개념 자체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얘는 조금 어려운 말을 적어볼게. 한 점, 논이라는 말 쓰면 별로 마음에 안 드니? 한 점에서의 얘기예요. 한 점에서의 얘기. 봐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말 중에 fx는, 예를 들어볼게. fx는 x 플러스 1 이렇게 쓰지. 이거는 플러스 1은 수렴한다. 이 수렴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fx는 이렇게 두 가지를 연달아 놓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 위에 있는 말은 말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그냥 처음에 대충 배우고 대충 대답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fx는 그냥 수렴해요. gx는 수렴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fx는
뒤에 연속도 마찬가지로 fx는 연속이에요. gx는 연속이 아니에요. 혹은 fx는 미분 가능해. 뭐 이런 말들을 그냥 쉽게 내뱉는데 그게 아니고요. 함수를 하나를 놓고 봐도 아까 그랬잖아. 여기 지금 점이 몇 개나 있어요. 그래프 위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이 함수가 수렴한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에 어떤 포인트를 하나 정해놓고 이 점에서 수렴이 돼 안 돼. 이 점에서는 수렴이 돼 안 돼. 이 점에서는 연속이야 아니야. 이 점에서는 미분이 돼 안 돼. 다 점 단위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극한, 뭐 수렴, 뒤에 가서 연속 다 똑같아. 이 수학2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연속, 그다음에 미분 이런 것들을 따질 때도 함수를 통으로 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함수 위에 어떤 점에서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극한값이 존재해? 안 해. 미분이 돼? 안 돼. 이렇게 점 단위로 따지는 거거든. 점 단위로.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점별로 따지는 거라고. 점별로 판단하는 거지. 이게 함수를 통으로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아까 그랬잖아. 극한이나 미분이라는 건 다 요 근처에 대한 얘기죠. 근처에 대한 얘기니까 요 점에 대한 얘기지 전체를 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요거 제일 처음에 많이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 fx는 그럼 수렴해요. 그렇게 그런 말 자체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처음 하나 중요한 얘기고요. 자, 조금 더 적어볼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라고. fx가 수렴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x는 a에서 수렴하는 세 가지 경우를 좀 얘기해 볼게. 우리 이제 한동안은 계속 그래프에 의존해서 할 거니까요. 간단히만 그릴게요. 아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떤 포인트를 이제 잡을 건데 그냥 x는 a라고 할게. 이렇게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지금?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일치하는 케이스. 극한값도 이쪽으로 가고 있고 함수값도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런 케이스 있죠? 이거는 당연히 수렴해요. 이런 거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는 지향점이 똑같고 함수값도 뭐 거기 찍혀 있고. 근데 어떤 것도 우리가 수렴한다고 아까 확인했지? 이게 정작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곳에 가 있어도 말이야. 함수값은 여기 이렇게 둥 떠 있거나 뭐 밑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고 함수값이. 그럼 이거 아까 수렴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요거 x는 a에서 수렴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정작 그 포인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잘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수렴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두 가지 케이스 얘기했어.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수렴하는 하나 더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 혹시 함수값이 없을 수도 있어, 이거. 어떤 포인트에서 함수값이 그냥 아예 없어. 그냥 저기는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되지 않는 거야. x는 a에서. 그럼 이거 x는 a에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 저기 세 가지라고 써서 그게 힌트인가? 이것도 수렴이 돼. 결국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이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는 함수값의 유무나 함수값이 누구냐와는 사실 관련이 없어. 자, 그래서 수렴 여부 있죠. 수렴 여부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FA와는 무관하다는 거지. FA가 함수값이잖아. FA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어요. 수렴한다는 건 왜냐하면 이 근처에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딱 그 포인트는 빼고 얘기한다. 가 되고 자꾸 지금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좀 좋아 보이잖아. 얘는 수렴이긴 한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얘는 굉장히 예쁜 수렴인 것처럼 보이지. 이 잘 예쁘게 수렴하는 케이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뒤에 가서 뭐라고 부른다고? 이걸 연속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건 수렴보다 조금 더 빡빡한 조건이에요. 이런 게 다 수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심지어 이 함수값마저도 여기에 잘 딱 올라와 있는 케이스를 연속, 그냥 뭐 멈춤 없이 그냥 쭉 지나가는 거잖아. 그런 걸 연속이라고 한다. 자꾸 이 극한하고 연속은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고, 뭐 좀 더 해야지. 자, 보세요. 그냥 전반적인 개념을 지금 쭉 계속 얘기하는 중이라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거기에 있는 개념 중에 뭘 조금 더 봐야 되냐. 자, 그래서 지금 수렴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이게 한 번에 딱 정리해서 쫙 써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봤자 오해가 자꾸 많이 생겨서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는 거야. 자, 수렴하는 케이스 몇 개만 더 적어볼게. 자꾸 일부러 예시를 드는 거야. 그래서 예시를 좀 적어보세요. 결국 다 그래프 얘기입니다. 이거. 자, 아까 뭐 계속 너무 x 플러스 1만 했나? 자, 그럼 그냥 할게. 이게 예를 들기 좋으니까. fx는 x 플러스 1.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x가 2로 갈 때 fx.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되냐? 여기 2가 여기 있잖아. 그래프를 잘 관찰하시면 돼요. 2 넣으면 3이죠. 2 넣어서 3인 거는 함수값이긴 한데 어차피 얘는 지금 잘 연결돼 있는, 우리가 이미 미리 갖다 쓰자면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3으로도 잘 가요. 극한값도. 이거 3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고 조금 더 해볼게. 자, 두 번째 예시는 뭘 보시냐면 gx는 이제 드디어 나올 게 나온 거지. 맨날 저런 1차 함수, 2차 함수만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요 연속이나 극한 단원에서 중요한 게 저 유리함수인데 자, 쟤를 잘 봐봐.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 x 점근선 얼마야? 그 정도만 알면 돼. y 점근선은 2죠. 그리고 얘가 양수니까 이쪽에 그린다. 그 정도는 알잖아.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어봐. 0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이쯤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제 요거에서 생각할 게 좀 있는데 보세요. 몇 개 한번 구해볼게.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gx 얼마인지 좀 생각해봐. 우리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냥 찾으면 돼. x가 2로 접근하면 함수값은 어디로 접근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래프를 그렸으면요, 그래프에다가 표시하시면 돼요. 얼마야? 이거 2로 가면 값이 뭐가 돼? 얼마니? 5야. 그냥 이거 여기가 지금 어차피 그래프가 문제 없이 잘 연결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함수값이랑 그냥 똑같아요. 극한값이. 2로 다가가면 함수값도 5를 향해 다가가잖아. 그 함수값으로 잘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5라고 말하면 돼. 수렴이 되는구나. 값이 존재하면 수렴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야. 새로운 표기들을 조금 더 얘기하게 되는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돼요? 1로 갈 때니까 정작 뭐 1에서 뭐 함수값이 없기도 한데 1로 이렇게 다가가는 방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이쪽에서는 이 위로 가죠. 이쪽에서는 계속 한도 끝도, 이 점근선이잖아. 한도 끝도 없이 밑으로 가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게 극한값이 그래서 없는 거야. 우리가 여지껏 수렴하는 케이스만 내가 지금 그리고 있었거든. 이제 슬슬 없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요걸 보면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게 와닿아. 수렴한다, 극한값이 있다 없다는 함수로 따지는 거야? 점으로 따지는 거야? 점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함수를 놓고도 어느 점을 주냐에 따라서 극한값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수렴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그게 점별로 다른 것이지 함수 단위로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도입해야 되는 기호가 있죠. 뭐가 나올 때가 됐어 이제? 무한대라는 거를 다뤄야 돼. 무한대. 그쵸? 그래서 이게 수학2가 특히나 극한이 우리한테 처음에 왜 어렵냐면 안 보이는 걸 얘기해야 되거든. 무한대 우리한테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고 심지어 지금까지 실컷 얘기했지만 모두 니네 눈에 안 보일 거냐면
2로 다가간다는 상황조차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수학2가 어렵지 처음에. 극한이 그래서 어렵다고. 자, 조금만 더 정리하고 잠깐 한번 끊을게요. 근데 이제 우리 영상을 촬영할 때는 그 막 벌써 막 뭐 시험 후유증으로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영상을 촬영할 때는 내가 쉬는 시간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유가 있어. 이건 철저히 나를 위해서인데, 영상을 예를 들면 3시간짜리를 찍잖아. 3시간짜리를 찍어서 한 번에 올리면 쭉 잘 올라가거든. 내가 이제 니네가 막 지금 상태가 막 이 모양이니까 이걸 1시간 단위로 잘라요. 이렇게 3개로 잘라가지고 나중에 올릴 때는 한 번에 합쳐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하나를 합치는데 2시간이 걸려. 그래서 왜 영상을 찍으면 내가 이렇게 안 쉬고 하냐? 귀찮아서. 이거 합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귀찮아서. 근데 오늘은 첫 타임이니까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 어쩔 수 없이 끊었다 가야 될 것 같긴 하네. 자, 이제 무한대에 대한 얘기고, 무한대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봐서 알죠. 그쵸?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양의 무한대.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도 해요. 왜냐면 계속 커진다라는 건 저 뒤쪽으로도 가능한 거니까 얘를 음의 무한대 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리고 무한대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자, 도건아,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저렇게. 그래.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뭐가 돼? 왜 0이야? 2배가 붙었는데. 그래, 무한대. 그쵸? 그러면 또 여기서 무한대랑 무한대를 나눈다. 이런 뭐가 될까? 뭐 그럴 것 같아. 다 틀렸어. 무한대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수가 아니야. 이게 숫자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심지어 여기 잘 속아 넘어갔는데 무한대에 2배를 하고 거기서 1배의 무한대를 빼면 그냥 무한대가 하나 나온다고? 아니, 무한대는 수가 아닙니다. 무한대는요, 얘는 수가 아니고 얘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야. 무한대다 그러면 엄청 큰 값, 그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계속 팽창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라서 무한대에다 2배를 해서 거기다 1배의 무한대를 빼면은 그럼 하나의 무한대만 남냐? 그런 게 아니라고. 어차피 이 무한대나 요 무한대나 그냥 계속 커져가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수가 아니라 상태 기호다. 이딴 식으로 연산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걸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무한대 얘기를 좀 했고, 요거까지 정리가 됐죠. 그럼 저 그래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 그리고 잠깐 끊을게. 선생님 이제 매년 수투를 가르치니까 매년 새로운 학생들한테 수투를 가르치는데 매년 여기가 제일 어려워. 여기가 니네가 오해가 제일 많고 제일 오개념이 많고 제일 이상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노파심이 점점점 커져.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 썰이 긴 거야. 그냥 문제 들어가서 개념 뚝딱뚝딱 하면 될 것 같지? 그게 아니라고. 잘못 이해할까 봐 그래, 처음에. 그렇지만 저거 그래프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여기까지 괜찮나? 그리고 이제 우리 이과 학생들 미적분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열을 우리가 다 배웠잖아? 그리고 여기 극한을 배우고선 미적분을 하면 훨씬 나을 거야. 겨울에 막 미적분 3글자만 기억나잖아? 근데 훨씬 나. 미적분 첫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거든? 그럼 수열 배웠고 극한 배운 상태에서 미적분을 하는 게 이제 훨씬 낫다고. 훨씬 나을 거라고. 됐죠? 됐어요? 됐지? 자, 이제 요거는 지우고 이 그래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 요걸 내가 다시 한번 그릴게. 너무 막 지저분해졌네. gx를요, x-1 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쓴다. 그리고 그래프를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유리함수 그래프는 따로 복습할 거 없이 그냥 요거 하면서 그냥 기억나면 될 것 같아. 점근선 정도만 기억나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0 넣었더니 마일이니까 뭐 이렇게네. 그래프 그렸어. 그치? 여기서 우리가 아까 미리 확인했던 거 좀 해볼까? 2일 때 다 점선으로 하니까 헷갈리네. 2일 때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그거의 gx는요 어떻게 했냐면 5라고 아까 쉽게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구했어. 그 다음에 리미트. 이제는 뭘 해볼 거냐? x가 1로 다가갈 때를 해볼 건데 요거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미리 얘기할게. 니네 지금 여기 2일 때랑 1일 때랑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거든. 2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 있는데 왼쪽에서 가는 값이랑 오른쪽에서 가는 값이랑 간이 다르니 이게 지금 같아 달라? 같은 곳을 향해 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1은 봤더니 왼쪽에서 갈 때 가는 곳하고 오른쪽에서 갈 때 가는 곳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수렴이 안 되는 거기도 해. 극한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미리 좀 갖다 표현을 쓰자. 이거 1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번에 말할 수가 없어. 쟤는 위로 가고 얘는 아래로 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필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되겠구나. 아까 좌극한 우극한 얘기를 했죠. x가 1보다 큰 데서 다가갈 때하고, 즉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 x가 1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때의 상황이 달라. 그래서 그거를 따로 써봐야 돼. 이거 gx지. 얘는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 애라고 그러니까. 해볼게. 이미 우리가 개념을 이제 하나씩 배웠으니까. x가 1보다 큰 데서 다가가요. gx는 더구나 어디로 가? 자, x가 1보다 큰 데서 1로 이렇게 다가가. 그러면 그걸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점점 어디로 가니? 어디? 어디? 그래, 끝없이 가요. 무한대로 간다고. 그래서 얘를 무한대라는 기호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거 x가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 그러면 그 함수값이 계속 이렇게 집어넣잖아. 계속 1에 접근하면서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어디로 가냐면 계속 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수렴하고 발산에 대해서 이제 발산을 이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수렴 얘기를 처음에 했잖아요. 뭐 대충 함수들이 전체가 이만큼 있다고 쳐봐. 뭐 함수라기보다는 개념상 수렴이 이렇게 있어. 수렴은 조금 이따 정확히 얘기하겠지만 왼쪽 오른쪽에서 가는 포인트가 같으면 그걸 수렴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는 수렴이 아닌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수렴이 아닌 거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발산이라고 불러. 수렴하지 않는 거를 통칭해서 발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발산 중에 저런 발산이 있어. 어떤 발산? 막 무한대로 가버리는 발산이 있어요. 또 어떤 발산이 있냐면 음의 무한대로 가버리는, 이게 막 난리 치는 거지. 값이 어느 값으로 모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발산이라고 불러. 발산이란 말은 말 의미는 잘 와닿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제 하나만 더 쓸게. 그리고 gx 얘기는 그만할게요. 이제 무한대를 배웠지. 그럼 그 무한대가 이 결과를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어디 하나 더 쓰이냐면 x를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표기를 쓰기도 해. 무한대가 여기도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표기를 어디랑 어디에 쓰냐면 이 함수값이 결과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다 쓰기도 하고, 이 x값을 실제로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되지? 라고 추측해 볼 때 쓰이기도 하거든. 자, 봐봐. 그래프를 계속 확장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가 이렇게 계속 가잖아. 우리 점근선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이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거 x의 실제로 엄청 큰 값을 저기 끝까지 집어넣는 거야. 이게 y값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니? 2를 향해 가죠. 왜냐하면 그게 점근선의 정확한 의미잖아. 그지? 그래서 봐.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할 때 gx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였었어. 이거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 x가 a로 갈 때 fx, 이게 어떤 값, 우리 극한값은 그 리미트의 약자로 주로 a를 써요. 일 수 있고, x가 어떤 값으로 다가갈 때 그 극한값 자체가 발산하는 값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조사해 봤더니 그게 또한 어디로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어. x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는데 그 함수값은 어디로 이렇게 점점 다가가잖아. 이게 날아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예시로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요거 하나만 더 적을게. 아까 적었던 걸 적어야겠다.
아까 우리 이런 fx를 했었잖아. 여기 이제 함수값 집어넣는 건 다 알겠고, 자,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 리미트. 무한대 배웠으니까. 이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함수값이 어디로 갈 것 같니? 무한대로 가요. 왜냐하면 얘는 점점 집어넣다 보면 이게 뭐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끄죠. 계속 가요. 계속 하죠. 그래서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가는 것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극한에 대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들이 이렇다는 거지 지금.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값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게 또 값이 얘도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무한대를 이용해서 극한을 표현할 수 있는 조합이 크게 이렇게 된다. 실제로 실수값으로 가게 했을 때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값으로 가게 했는데 그게 값이 무한대일 수도 있고, 무한대로 보냈는데 값이 있을 수도 있고, 무한대로 보냈는데 실제로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그거는 다 이 함수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함수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소리지.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씩 배워야 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극한 첫 시간 제일 이제 힘든 시간을 한 거야. 제일 개념이 어려운 데가 여기 처음이거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슬슬 정리하면서 좀 쉬었다가 갈게요. 잠깐 쉬세요.